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함께할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과연 어떻게 내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 꽉 채워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 함께 이 코스피 시장부터 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이달 연이어서 연고점을 갱신했고 또 전망도 2,500선을 넘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또 배경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연말까지 추가 유입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업종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응 비법 그리고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저희 머니왕 함께 하시면서 함께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머니왕 함께 하시면서요. 직접 우리 두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주원 전문가 또 박진섭 전문가 함께 하실 텐데 먼저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지금 제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확인이 되고 있으시죠? 휴대폰 열으셔서 이 사진 어플 키시면요. 이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박진섭 전문가의 경우는 잠시 후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무방 주제가 굉장히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데요. 황금선 매매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박진섭 전문가의 무방을 잠시 후 MTN 밴드 통해서 링크로 연결이 되면 무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과연 어떤 이슈를 저희가 소화해 가면서 종목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머니왕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홍주원의 실전 머니 차트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실전에 참으로 강한 우리 홍주원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 내가 바로 홍주원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이제는 이 실전 전략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해 주시고 오늘 주제도 좀 궁금한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 하면 들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첫걸음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렸었는데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시청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오늘 이 주제는요. 투자자 파헤치기 기간 투자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 투자자,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 이렇게 분류가 나뉘잖아요. 개인 투자자 이런 식으로. 그 각각 투자 기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이 투자자들의 성향은 어떤지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로 한번 가지고 올 거니까 다음 주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황 브리핑 잠깐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지난 요번 이제 한 주 동안은 되게 시장이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주말 전에 이제 어제죠. 어제 코로나 재확산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강해지면서 장 마지막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금요일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 마지막에 좀 수급이 빠진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주말 동안 어느 정도로 확산 추세가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월요일장이 판가름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월요일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뭐 투자자 파헤치기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도대체 뭐가 다르지? 투자 성향이 어떻게 다를까?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이 코너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본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5년 투자를 하던 5년 뭐 경력이 5년 투자자이던 뭐 10년 투자자이던 기본도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되게 많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기본적인 용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차트를 보고 들어가고 뭐 테마를 보고 들어가고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기본기는 장착하고 주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 원포인트 레슨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자 파헤치기, 기관 투자자라는 이제 이 원포인트 레슨을 할 건데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관 투자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투자신탁, 증권회사, 신용금고, 연금, 기금. 뭐 연금이라는 건 각종 연금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증권회사, 신용금고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에 좀 속하는 성격의 기관이고요. 그리고 뭐 연금이나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재단에 속하는 그런 기관이겠죠. 왜 연금과 기금이 뭐 기관 투자자에 속하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혜택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위탁 증거금 면제, 배당 수익 비과세, 그리고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에 면제 혜택이 있다, 면세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혜택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생소한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입금 불산입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 명백하게 수익으로 인정이 되나 이거를 법인 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이런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뭐 면세 혜택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이런 면세 혜택, 그러니까 이런 뭐 혜택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에서 우리 또 기관 투자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한 시세를 형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한 시세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악의를 갖고, 기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자본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런 자본이 많은 이 기관들이 좀 악의적인 성향, 그러니까 악의적인 태도로 어떠한 기업을 한마디로 주가를 말도 안 되게 좀 끌어올린다거나 한마디로 매수를 밀어 넣는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매수를 밀어 넣어서 불공정한 수급을 이끌어내서 급등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거는 바로 제재를 받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아무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좀 이제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기관 투자자의 종류예요.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던 자, 첫 번째로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증권사, 자산운용사, 운용사, 보험사까지가 자, 어떻게 되나요? 금융에 관련된 금융업체의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금이라고 있는데 연금은 뭐가 있나요? 되게 많죠.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또 뭐 공무원연금 되게 많잖아요. 이런 연금도 또한 기관 투자자에 속합니다. 근데 왜 연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왜 연금이 그 기관 투자에 속하냐?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기관 그 연기금이라 그러죠. 연기금이
그 연기금의 자본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비율이 약 50%에 해당이 됩니다. 약 50%에 50%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 50%보다는 현저히 낮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연기금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 뭐 각종 연금에서도 그 뭐 최대한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관 투자자의 책임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이런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 그러니까 순매수가 연속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뭐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그 주식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분율이 높아지겠죠, 지분율이. 그럼 지분율이 높아졌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기업이 인수합병, 즉 M&A를 할 때 기관 투자자가 관여를 해서 그거를 어떠한 경영권 다툼에서 기관 투자자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 바람직하지 못하냐면은 이 연금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누구의 돈인가요? 그게 누구의 돈일까요? 바로 고객들의 돈이잖아요. 고객들의 돈. 그리고 우리 연기금 같은 국민들의 돈. 그러니까 고객들의 돈, 그러니까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그런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즉 M&A에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뭐 경영권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고객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뭐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그게 또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그렇구나라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거는 국내 연기금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효율이 낮다고. 왜냐면은 효율이 낮은 이유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에 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제가 외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 내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최근에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율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관 투자자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향이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는 대체로 짧은 기간의 관점에서 투자를 선호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의 매매 동향을 좀 참고를 한다 그러면은 연속 순매수의 지속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막 40일 거래일, 50일 거래일까지도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연속 순매수일이 40일 내지 50일이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다만 뭐라 그랬죠? 다만 연기금의 지속성은 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 투자자랑은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하나의 종목에 그 종목은 아무래도 뭐 저평가된 기업이라든가 뭐 우량 기업이라든가 성장성이 강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그 매수 비중을 좀 높여가는 스타일이 바로 연기금이고 연기금 이외에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짧은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기관 투자자에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게 연기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서 지속성이 있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연기금이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방법.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건데 각 기관마다의 의사결정이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권사는 증권사 나름대로의 투자 성향이 있고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투자 성향이 있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 나름대로의 투자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관 투자자 성향에 맞춰서 나는 뭐 기관 투자자 따라갈 거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그냥 기관 투자자로서만 바라봐 주시고 다만 특징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정해진 금액에 그 정해진 만큼만 매수를 하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뭐 다음 주에 물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정해진 금액이 아닌 현재가 매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또 차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보험사 및 연기금은 안정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 혹은 배당 수익을 내는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는 게 바로 보험사랑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관점에서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윙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에 다시 되돌려보기가 되니까 되돌려보면서 다시 공부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 기관 투자자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 파헤치기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주원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함께 하셨습니다. 투자자 파헤치기,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원투수로서의 기관 투자자 역할 굉장히 많이 들렸었는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반응도 매우 뜨거워요. 우리 전문가님 학원 강사 출신인가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도 있었고 또 뒤에 은행나무 배경 또한 예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은행나무에서 지금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더니 내 계좌의 수익도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수익이 많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한데요. 하단에 보이시다시피 샵 0988번으로 홍주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QR코드 사진으로 딱 갖다 대시면 링크와 연결되니까 이 역시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요. 저희는 돈 되는 퇴마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에도 주식 공부 쉬지 않습니다. 머니왕 시청자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전략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름잡았고 또 어떤 섹터가 내 계좌를 동결시켰는지 그런 부분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박진섭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저도 예, 맞습니다. 영혼이 없으시네요. 네. 박진섭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은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뭐 아무튼 시장 자체가 뭐 저희가 보면 이번에 뭐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오늘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이제 200명을 넘어섰다. 이게 사실은 좀 가장 좀 관심을 끌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 국가대표가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수 또 스태프까지 해서 저희가 5명이 코로나 확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선 경기 자체가 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7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분간 아무리 백신이 나왔지만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우리 증시를 보면요. 이번 주 증시를 보면 3가지 디커플링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디커플링,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업종과 기타 업종의 디커플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반도체 업종이 아니어도 올라가는 업종이 있죠. 근데 이 3가지 디커플링 현상이 이번 주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이 지금 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또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놓고 보시더라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조 8천억 매수, 그리고 기관은 관망, 코스닥은 외국인이 관망, 기관이 1조 5천억 매도. 이게 지수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거의 거래소 코스닥을 놓고 보자면 수급 주체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52주 고점에서 현재도 아직도 65포인트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직전 고점이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결국 저희가 놓고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 거래소 시장의 온기가 코스닥 시장에도 저희가 퍼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의 관점을 갖다가 저희가 강세 흐름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지속해 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테마가 조금 더 돈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돈 되는 테마주 업앤다운, 핫섹터, 쿨섹터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보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반도체가 업황이 굉장히 맑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어제장에 있어서 거의 메인 주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내년도의 업황 또한 너무 좋다. 그렇죠. 예.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지난 8월달에 제가 아마 반도체를 하면 지난 9월인가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반도체가 BBIG가 이렇게 좋은데 왜 반도체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코로나 특수죠.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가 수요가 약해지면서 사실 반도체주가 재미가 없었죠. 지난 몇 달 동안. 특히 8월, 9월. 그러다가 이제 업종이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 안정세를 거쳐서 2분기부터는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요새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 또 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4분기 실적 둔화 예상, 또 주주 친화 정책 어떤 발표 지연,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속세와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마의 벽인 6만 원, 마의 벽인 6만 원을 저희가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 대선 종료, 또 코로나 백신 호재까지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또 더해져서 연말에 물론 이 부분은 상속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특별 주주 환원 문제,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어떤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어제 드디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난 1월인가요?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모멘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보통 저희가 4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익이 분기당 10조 원, 10조 원대의 분기익을 내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어떤 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성,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디램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떨어지고 계속 그런 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램에 편중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단을 내렸죠. 말 그대로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통째로 인수를 하면서 특히 낸드 비중이죠. 그 부분을 현재 한 20%대입니다. 그걸 40%까지 끌어올리면서 서버, 또 PC, 뭐 게임기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게 바로 SSD랍니다. SSD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관심을 두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 두 부분을 성장 축으로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항상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실전 매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마디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 5만 원, 6만 원, 10만 원.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마의 벽이죠. 6만 원 돌파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마의 벽이죠. 9만 원대. 사실은 요 앞전에도 9만 원대를 깨고 올라갔다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바로 내려갔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9만 원대. 사실은 공교롭게도 어제죠. 어제 9만 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정확히. 그걸 뚫지는 못했고요.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9만 원대 일단 안착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핫 섹터는 반도체였고요. 이제는 바로 쿨로 넘어갈까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예. 진단키트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저번 주만 해도 사실 이런 걸 예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번 주는 뭐 미 대선, 또 이번 주는 코로나 백신 뉴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진단키트주죠. 이제 화이자죠.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이 예방 효과가 90%를 넘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은 뭐 최종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독감 백신. 저희가 흔히 하는 일반 독감 백신 이번에도 아마 많이들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독감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는요 40에서 60%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방 효과가요. 그런데 이번에 뭐 코로나 백신 엄청 높은 수치죠. 90%. 90%를 보인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그 백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 그대로 진단키트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내용을 놓고 보자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백신이 저희가 임상에 성공을 해도 말 그대로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한 건 사실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뭐 94명인가요? 그분의 한 90%가 저희가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백신이란 게 저희가 한 달, 두 달, 6달 그리고 나서 그게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약효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백신이 성공을 해도 만약에 한 달 만에 그 약효가 없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뭐 이걸 사실은 독감 백신을 저희가 매달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말 그대로 그 예방 효과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럼 사실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되는데 시간이 물론 걸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상당 기간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백신이라는 게 결국 인체에 항체가 생성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체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백신을 맞은 다음에도 저희가 항체가 생성이 됐는지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신이 개발되어도 저희가 두 달, 또 세 달 간격으로 어떻게 보면 평생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뭐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며칠 뒤에 항체 생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항체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혹시 또 항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또 백신을 접종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체 검사를 저희가 일상생활의 어떤 일부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진단키트 마찬가지로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진단키트주가 이번 주에 사실은 쿨 섹터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좀 이 코로나 어떤 이 부분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 백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가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핫섹터, 쿨섹터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핫섹터는 반도체주였습니다. 이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외국인의 편애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 수급적인 움직임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이어서 쿨섹터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바로 이어서 개인이 사랑한 종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면 이제는 개인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에 개인의 가장 최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어떤 테마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거 뭐 진단키트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쿨섹터죠. 네. 예, 그 시즌이 역시 저희가 이번에 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이 주로 이제 많이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희가 화이자에서 모더나까지 이제 백신이 공개가 된다는 뭐 임박했다. 이 소식에 사실 시즌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즌이 이번 한 주에 사실은 18%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락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증권사, 근데 사실 저희 이런 하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레포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쿨섹터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저희가 진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백신 개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백신 개발은 내년 6월 이후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가 레포트가 여러 개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젠, 저희가 독감과 코로나 동시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신제품 유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미 뭐 3분기에 저희가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배 이상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미 내놨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변수 때문에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준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좀 저희가 개인의 승리로 끝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저희가 보통 10%까지 하락하게 되면요. 그 시점은 조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20%가 넘어가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딱 이 시즌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고가가 32만 2,2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20% 하락을 한 가격이 바로 25만 7천 원대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지난 8월 달에도 25만 7천 원, 8천 원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 가격대가 고점이 돼서 뚫지 못했고요. 8월 달에요. 9월 달에 일시 뚫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월, 11월 두 번 들어서 그 가격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20%대의 가격대 25만 7천 원, 대략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두 번의 지지를 보였고, 근데 거기서 마찬가지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를 멈췄지만 이번에 그 하락 부분을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늘 이런 기준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기준 포인트를 이탈할 때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물량을 조절하신다든지 이런 흐름이 늘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20%가 넘어가면 이 종목은 하락세로 접어든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흐름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앞으로도 주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즌에 대해서 개인들의 사랑한 종목으로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박진섭 전문가와 함께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 좀 점검받고 싶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쪽 창구가 열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진섭 전문가의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로 무방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한과학 117%, 소마젠 상한가를 이어줄 이 황금선 매매 전략을 공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12시 30분부터가 가능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박진섭 전문가의 사진 보이실 겁니다. 지금 빨갛게 방송 입장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 12시 30분부터 황금선 매매 전략을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따끈따끈한 공략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웅장한 배경음과 함께 저희 돌아왔습니다. 넥스트머니 함께 하시죠. 먼저 앞으로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추가적인 전략 좀 세워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홍준 전문가님의 지난주 공략주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캐몬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캐몬이 흐름이 매우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얼마큼 수익률을 가져갔죠? 우선 목표가가 이제 6,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네. 추천일 이후 16%까지 상승을 보여줬던 아주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 예. 지금 또한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략해드린 6,000원 목표가는 뭐 무난하게 좀 터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물론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최고가는 이제 5,810원으로 한 거의 16% 가까이 이제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좀 빠진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해드린 목표가까지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손절가도 제가 뭐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MTN 코너에서 이제 뭐 머니왕도 하고 있고 뭐 여의도 주시왕도 하고 있고 다양한 네. 코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무료 공략주로 이제 들고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 종목이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상승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급등주를 뭐 공략을 들여가지고 뭐 액션을 강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료 공략주이긴 하지만 좀 편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부담 없이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리고 있고 오늘 뭐 캐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얘기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괜찮고 차트도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AS라고 할 게 없이 그냥 브리핑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수익권에서 해피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캐몬, 컴온! 이렇게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박진섭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박진섭 전문가는 지난주에 맥스로텍을 챙겨와 예. 주셨습니다. 예. 자, 이 맥스로텍이 근데 어제였나요? 어제 예. 조금 빠져가지고 예. 좀 고민되시는 예.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전문가님 어떻게 예. 보세요? 현재 약간 좀 웃음이 나온 게 지난주 사실 저희 가족분들 매매한 종목이 사실 캐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종목 이름을 얘기하다가 자꾸 헷갈려서 커몬이라는 제가 커몬이라는 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순간 저도 똑같이 말씀하시길래 웃음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마 지난주 말씀드렸고 주가 제가 아마 단기 포트로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한 거의 한 8% 안 되게 좀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항상 이렇습니다. 돌아보면 아마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그렇죠. 뭐 몇 개 방송이 있지만 거기서 보면 이제 뭐 물론 상한가 간 것도 있고 뭐 여러 뭐 상승부의 발동 걸린 종목도 있고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주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포가 조정을 보인 후에는 주가들을 보통 다시 당기는 게 보통 1차 상승 파동 후에 2차, 3차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흔들기 과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맥스로텍 보시게 되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앵커들 말씀대로 이제 금요일 하락을 했죠. 근데 제가 시간으로 보시자면 뭐 한 시간으로 한 2.2%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로텍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포에 들어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단기 낙폭 과대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이런 흐름도 저희가 낙폭 과대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낙폭 과대 구간이라는 진단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좀 더 인내를 하면서 맥스로텍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홍준 전문가의 종목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준 전문가님, 바로 내가 주원. 그리고 날 따라오면 바로 여러분이 수익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략주를 챙겨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아주 추운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없으면 네.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한파가 아주 역대급 한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예. 매년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뭐가 도대체 역대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정말 춥다고 해요. 사실 지금도 좀 많이 쌀쌀하잖아요. 이제 11월 말일부터는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겨울 테마주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또 이제 계절에 맞게 겨울 테마주 정도 하나쯤은 우리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성통상은 니트 의류에 관련된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올젠이라든가 지오지아 이런 해외 의류 업체에서 외주를 받아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리고 매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분기까지 그리고 1분기까지 실적이 아주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회사이고 왜 이제 근데 문제는 2분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뭐 여름에 니트를 입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의 1분기까지는 실적을 아주 견조하게 이끌어내는 매년 그렇게 이끌어내는 종목이고 지금 역시나 이제 또 추운 계절이 돌아왔고 당연히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매출적인 흐름이라든가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은 하지만 다만 이제 이 코로나가 변수라면 변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함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평선이 아주 이쁘게 정별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하방 물량을 보시면은 아래에서 하방 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워 담으면서 거래량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뚫어주고 그리고 중기 평선이 또 장기 평선을 뚫어주고 최근에는 121선이 241선까지 뚫어주면서 정확하게 정비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물량을 다시 돌리게 하고 있는 물량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 정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아주 좋은 우상향 차트를 그려낼 수 있는 차트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든 간에 이 종목은 아무래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략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 손절가는 1,590원에 손절가를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는 그냥 월요일 시초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00원 짧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짧은 수익으로 좀 심리를 안정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잡아드렸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아주 멋지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지금 신성통상 나오니까 네. 지금 내복에 대한 얘기가 토론이 진행 중인데 네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빨간 내복을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도 빨간 내복 입으시나요? 저는 평생에 내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왜요? 네, 제가 뭐 사실 예. 추위를 그렇게 좀 많이 타는 편도 아니고 예. 예전에 이제 쫄바지는 한번 입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릴 때 TMI시네요. 네. 그때 이후로는 뭐 내복을 안 입었고 다만 그 질문에 또 다른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속옷은 항상 빨간색을 입습니다. 역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을 입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보여주실 수는 보여드릴 없으시니까. 수 없죠. 보여주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수익입니다. 자, 이 신성통상, 손절가 1,590원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빨간 내복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박진섭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공략주 들어보기 전에 전문가님도 빨간 내복 입으시나요? 저도 내복 안 했습니다. 내복은 안 입으시는구나. 내복 안 했는데 빨간색이요? 빨간색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요? 빨간색? 저는 뭐 이렇게 평소에 뭐 종목 같은 거 쓸 때 원래 예전에 저희 아마 연세 있으면 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혼났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왜냐면 저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근데 종목 이름을 쓸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다 이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종목도 이제 전해주실 종목도 빨간색으로 빛나게 될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코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코맥스는 저희가 가정용 비디오폰, CCTV, 또 병원 설비 등 전자통신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모멘텀을 받은 게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청와대에서 저희가 수술실이라든지 어떤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입법 논의 이런 소식에 강세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버스나 병원 같은 CCTV 설치 관련 그 의무화, 제도, 법안 어떤 관련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가 유도 분만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가 저희가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뭐 이 청원 내용을 놓고 보자면 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또 의료진 처벌, 또 분만실, 신생아실 이런 부분에 대한 CCTV 설치의 의무화, 그리고 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종사 금지 이런 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총 2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답변을 보였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자 피해 방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어저께 이 종목이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저희가 사실은 이 종목 자체는 그동안 거의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1차 파동 나왔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는 후에는 거의 8월부터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8월부터 거의 뭐 횡보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런 회사의 주가는 항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은 후에는 다시 또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5,000원에서 5,05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맥스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 챙겨봐 주셨는데요. 자, 박진섭 전문가님이 잠시 후에 무방을 또 진행해 주시는데 이 코맥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해 주실 예정이고 더하기 플러스 다음 주에 있어서의 공략 방법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무방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예, 제가 늘 요새 강연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마 제 종목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상당히 뭐 강한 종목들이 튀어오른 종목이 많았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튀어올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차트를 버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 뭐 대한가격도 2주 만에 한 117% 수익이 나왔지만 이 종목도 차트를 보고 제가 선정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버리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무방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박진섭 전문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박진섭 전문가와 함께 황금선 매매 전략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주원 전문가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을 통해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 방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내용들을 들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이 들어오셔야지 많이 소통이 되는데, 뭐 조금밖에 안 들어오시면 소통이 네. 그만큼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아까 제가 이제 해드린 원포인트 레슨 이런 것들 많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홍주원 검색하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응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어서 꼭 성투하실 수 있도록 머니왕이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왕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